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12년 만에 꺾였다. 뇌관이 제각제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결국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서 코로나 이후에 바뀐 문화에 대한 얘기도 하잖아요. 직원 50% 이상이 재택근무를 한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 특히 빅테크 중심의 대규모 오피스 빌딩에서의 공실률이 늘어나고 있다.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리고 텅텅 빈 사무실, 그래서 금융권과 경제에도 위기,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 집 건너 임대 딱지, 실리콘밸리 최악의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건 최근 뉴스죠. 지난주였었죠. 이 미국 은행 10곳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강등하면서 중소은행들이 지난번 몇 달 전에 이 실리콘밸리 뱅크와 이어지는 건데 위기가 재현되는 건 아니냐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진다라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계속 이것도 역시 얘기인데요. 미국의 은행 위기가 상업용 부동산으로 또 퍼질 수 있다. 계속 이런 기사인데요. 꽤 오래된 얘기죠. 우리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많다라는 거. 따지고 보면 한 23년, 그러니까 금년 한 1, 4분기, 2, 4분기부터 나왔던 얘기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기업 환경이 바뀌었다. 다들 이제 재택근무가 이제 익숙해지고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굉장히 곤란하다. 그래서 다들 그쪽으로 가고 공실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것.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한국과는 다른 미국의 문화적인 특성도 있는 거죠. 어떤 더 같이 공동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또는 이렇게 상대방의 어떤 눈치를 보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문화이다 보니 이런 것들, 재택을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상황으로 놓고 보면 이게 기간 동안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 그거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됐고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했죠.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이게 결국 모기지 인트레스트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게 상업용 부동산의 상황을 악화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또한 임차인들도 이탈하고 경기가 침체되고 또 대출에 있어서의 유리한 금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켜야 되는 그런 컴플라이언스 룰들이 늘어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게 또한 가격이 부동산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뉴스였었죠. 한 몇 달 된 얘기죠. 그리고 결국은 요지는 금리가 높아지고 재택근무 방식이 바뀌지 않으니 가장 영향을 받은 것이 오피스와 리테일인데 그 중에서도 대형 오피스 건물이 타격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도 체감을 하는 것은 이 오너들이 직접 쓰는 좀 중소형 그런 소규모 오피스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았으나 그러나 이제 LA라던가 샌프란시스코 이런 빅테크 회사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할 텐데 여기 대도시 다운타운의 고층 건물들은 시가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의 오퍼가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가 신문에도 나오고요. 제 주변에 지인들을 통해서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또 최근에 업데이트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게 상업용 부동산에서 단순히 어렵다, 뇌관이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두 가지의 뉴스로 좀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는 몰기지죠. 그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만기가 찾아오고 그거에 대해서 신규 대출, 리파이낸싱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문제가 이제는 우려 수준이 아니라 표면화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가 어떤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에 대한 위기로 전이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 신규 대출과 관련해서는 예전에도 모기지 금리가 이제 당연히 올라가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는 그 만기가 오는데 니즈가 생길 것이고 하나둘 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상업용 부동산의 소유주들이 건물에 해야 되는 이 모기지 대출액이 있는데 만기가 찾아오면 시장이 되겠느냐, 재융자를 쉽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였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여러 경제지들의 기사에 따르면 예를 들어 블랙스톤, KKR과 같은 굉장히 큰 엄청난 규모의 모기지 리치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서 신규 대출을 대폭 줄이겠다라는 것을 공식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입장인 거죠. 그리고 미국의 모기지 은행 협회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상업용 건물에 대한 총 대출액이요 전년도 말 대비 거의 40% 이상 급감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말은 신규 대출에 실패를 하는 거고 그리고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억지로 건물을 팔게 될 것이고요. 이게 공급이 늘어나니 건물 가격을 계속 끌어내려서 순환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얘기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이제 아파트 부동산이라는 것이 이게 미국은 말다시피 아파트라는 것이 하나의 부동산 기업이 소유하고 거기에 이제 거주자들이 각 유닛별로 월세를 내죠. 콘도야 다른 얘기죠. 우리가 아파트라고 부르는 거는
큰 규모의 건물, 거주형 건물에서 내가 유닛당 임대, 월세를 내는 그런 구조인데, 여기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에 또 얘기한 것이 아파트 소유주들이 미상환한 부채가 지금 10년 사이에 거의 2배 이상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이들에 대한 만기가 금년부터 찾아와서 금년부터 한 3, 4년 사이에 1조 달러에 달할 거다라고 하네요. 이게 결국은 마치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에 대해 미리 예견했듯이 아파트 디폴트 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다만 이게 차이가 있다면 상업용 부동산은 수요 자체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 재택근무에 대한 이런저런 근무 환경의 변화이지만 거주 부동산의 경우는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고, 수요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임대 수요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임대료도 그에 맞게 올라가는데, 고금리라는 것, 이 부채에 대한 부담이 장기화되다 보니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 아파트 소유주들이 대체로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은행들이요, 메이저 은행들보다 시중 지역은행이나 중소은행들이 또 많다 보니 여기서 이제 이 대출 심사 기준이 일반적으로 좀 더 덜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근데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권의 위기가 또 심화되면서요, 지역은행이 또 파산되는 거 아니냐, 또 여러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이어지다 보니 신규 대출 제공자가 어려워지면서요, 이러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게 또 아파트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최근의 상황 중에 미국 신용등급 하락, 은행들에 대한 신용등급 하락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요, 그러한 뉴스였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라면, 미국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부동산 투자자들이 특히 뭐 한국, 미국에 걸쳐서 좀 시기적으로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 좀 추이를 봐야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한 뭐 체감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운타운의 고층 대규모 상업용 부동산이 받는 그런 타격보다는 서버번 지역이죠. 그러니까 약간 교외 지역에 또는 꼬마 빌딩이라고 하나요? 그런 데들, 오너 어큐파이드라고 하죠. 직접 사용하는 그런 부동산들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하다라는 것이고요. 뭐 어쨌거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기를 지켜보는 입장인 것 같다. 그래서 시장 자체에 대한 관심을 안 둔다라는 것보다는 이게 일시적인 것, 그 일시적인 게 어떻게 가건 간에 좀 추이를 관망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